체커스의 라스카도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네즈입니다. 자, 오늘은 모터스포츠에서 사용된 디젤 레이스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디젤 차량이라고 하면은 SUV 차량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네, 일단은 연비가 좋고 그리고 힘도 좋고. 네, 힘도 좋은, 토크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배기가스 배출 문제로 인해서 디젤 문제지 뭐. 네, 환경 문제로 디젤 엔진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인데요. 그러면 디젤 엔진을 처음 누가 가장 먼저 만들었을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젤 엔진은 1893년에 루돌프 디젤이 처음으로 고안을 했고요. 지금의 트럭 회사인 MAN 이라는 회사와 기술 협약으로 최초로 단기통 디젤 엔진을 만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923년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디젤 트럭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그리고 1936년에 최초의 디젤 양산 차량인 벤츠 260D 모델이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90년 정도 꽤 오래됐네. 네, 꽤 오래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90년이 넘는구나. 100년이 거의 가까이 다 됐네. 네, 거의 뭐 1800년대니까. 그렇죠. 루돌프 디젤이 고안한 걸로 보면은 네. 그래서 100년이 넘었고요. 100년이 훨씬 넘는 엔진이고 사실은 자동차 쪽에서는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선박 쪽에서는 지금도 네, 사용되고 있는 메인스트림이지, 네, 메인스트림 디젤. 엔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터스포츠에서 디젤 엔진을 사용한 레이스카들이 있다. 있지. 네. 라고 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국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 넥센 경기에서 이제 RV전, 이제 SUV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1.6 디젤 차량들에 대한 경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디젤 엔진이 한국에서 레이스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해외에서 가장 처음으로 레이스가 열린 게 어떤 레이스일까요? 보통은 아우디가 이제 디젤 레이스카를 네. 2021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트랙에 소개를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아우디가 유명해진 것 뿐이고 실제로는 사실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0년 네네. 전에 데네트레츠라는 제조사, 그러니까 독립 제조사야. 여기서 디젤 레이스카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네. 심지어 내구레이스 24시간 내구레이스인 르망 24에 이 레이스카를 가져왔어. 그래서 꽤 어떻게 보면 역사는 오래됐어. 시작은 오래된 거지. 그 후에도 뭐 BMW가 또 뉴르부르크링 24에 또 320D를 가지고 네. 참가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사실 익숙하진 않아. 레이스 무대에서는 익숙하진 않는데 그래도 전혀 없진 않았다. 맨 처음에 사용됐던 그 디젤 레이스카는 1949년에 말씀해주신 대로 델레트레츠에서 처음 사용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한국에서 검색하면 전혀 안 나와 이거. 대한민국 참 위대한 나라야, 안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데 관심이 없어. 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네, 저희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말씀해주신 대로 1998년 BMW 24시 니르브링크 디젤 투어링카인데 이때 차량이 아마 236 차량일 거예요. 23 아마 그럴 거야. 네, 23때면 그랬지. 네, 236 320D 차량이었고 니르브링크 우승했을 때 디젤 커먼레일 시스템하고 고압 디젤 분사 시스템을 보쉬랑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아무래도 BMW 이 기술 파트너 중에 하나가 또 보쉬이기도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보쉬가 그냥 드릴 만드는 회사인 줄 아시는데요. 굉장히 자동차 쪽으로 많은 부품을 만드는 사실은 보쉬가 없으면 네,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어마어마한 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지. 이거는 이제 보쉬 따로 제가 편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2006년에 세브링 12시간 내구 레이스에 데뷔한 아우디 디젤 엔진인 TDI 엔진을 적용한 R10 모델인데요. 자, 2006년에 이 레이스카가 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아우디가 처음 이제 내구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24시간 혹은 12시간 내구 레이스에 참가한 게 1990년대 말이야. 네네. 근데 그때까지는 아우디는 그냥 가솔린 엔진을 가져다 썼었거든. 네. 그리고 성과도 괜찮았어.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폭스바겐 그룹사도 그렇고 네. 아우디도 그렇고 이제 디젤 엔진이
향후에 이제 미래의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좀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판을 바꿔버린 거지 이 사람들이. 근데 디젤 엔진이라는 게 사실 레이스에 쓰기에는 그 전까지는 레이스에 쓰기에는 참 불리한 점이 많았거든. 왜냐하면 무거워 엔진이. 그 압축 착화 방식이니까 폭발력이 크다 보니 엔진 블럭을 공유한다 그래도 다른 여타 부품들을 더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강화해야 되거든. 그러면 강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엔진이 무거워지잖아. 레이스카에서 무거운 거는 치명적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적정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른 부분에서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디젤 엔진은 사실은 아무나 쓰기 힘들지. 근데 아우디는 이걸 해낸 거고, 그래서 2006년에 처음 이제 세브링 12시간에서 이 TDI 엔진을 갖고 나왔고, 그때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디젤 엔진을 사용했던 역사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 메이커 제조사가 본격적으로 레이스용 디젤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었거든. 더군다나 세브링 이후에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르망 24시까지 우승을 해버려요. 알텐 모델이. 근데 사실은 이 알텐 모델이 정말 대단한 거는 기존의 BMW는 이제 양산형 모델 320D를 가지고 출전을 했다의 의의지만 이 모델은 사실 르망에는 다양한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 클래스인 LMP에서 1등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정말 디젤 엔진을 잘 만들 수 있다. 사실은 네. 이 사람들도 도전이었을 거야. 이 쉽지 않은 과제.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도 많고 또 그리고 선례들이 없잖아. 보통은 이제 다른 팀에서라도 좋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거를 적당히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개선을 할 텐데 아우디가 대단한 거는 선례가 없단 말이야. 프로토타입에서 디젤 엔진을 썼던 프로토타입 스포츠카는 없었거든. 그렇죠. 이거를 최초로 자기네들이 도전했고 여기에서 우승을 거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거지. 사실 르망에서 굳이 디젤을 써야 되냐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르망 24의 주최 측인 FIA랑 그다음 ACO는 단 한 번도 디젤 엔진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디젤 엔진을 쓸 수 있어. 하지만 못 만드는 거야. 아우디와 같은 어떤 사실 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우디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했거든. 폭스바겐 그룹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물론 이제 아우디의 그 폭스바겐 그룹의 TDI 배기가스 사건 그거가 있어서 지금 이제 이 TDI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뭐랄까 폭스바겐 그룹도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 돼버렸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홍보하는 목적 플러스 기술적인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TDI를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한 거지 여기에. 그래서 어쨌든 결론으로 말하면은 디젤 엔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없었어. 르망에서는. 일단은 르망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인 내구 레이스인 니르브링크 앞서서 얘기했던 BMW가 320D 가지고 내구 레이스를 했을 때 당시에 우승했던 가장 큰 요인은 딱 4번 레이스 중에 4번 주유했다 그래요.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 그래서 알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확실히 그런 게 이 디젤 엔진은 역시나 연비 면에서 뭐 가솔린 엔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내구 레이스는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먼 거리를 달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손실되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름 넣고 타이어 바꾸는 시간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기름을 한번 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보통 뭐 르망 기준으로 주유를 한번 하면 그러니까 F1은 타이어 교체하면은 보통 요즘에 4초대? 아니야, 2초대야. 2초대. 뭐 2초대 정도인데 주유는 무조건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르망에서 보통 르망이나 니르나 주유를 한번 하면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팀마다 좀 다 다른데 빠르면 3분? 주유까지. 주유까지 다 하면. 주유까지 3분.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디워커 깨진 게 있으면은 덕테이프로 좀 붙이기도 하고 또 뭐 윈드실드도 좀 닦고 뭐 이런 서비스를 다 하는데 이제 대충 한 3분에서 한 4분 가량 이 정도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르망 같으면 한 랩을 돌 수 있는 네, 시간이야. 네, 3분 네. 보통 3분 30초 정도면 한 네. 랩을 돌거든. 그러니까 이 한 랩을 버리는 거야. 이 서비스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무조건 해야지. 플러스 한 랩이 더 생긴다는 음. 이유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24, 그러니까 뉴르부르크링 24 같은 네. 경우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르망은 한 번도 디젤 엔진을 규제한 적은 없었다고 했잖아. 뉴르부르크링 24는 더 많은 연료 그 베리에이션이 있어 규정에. 무슨 얘기냐면 LPG도 되고 뭐 CNG, 뭐 그렇죠. 그다음 LNG, LNG.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쓸 수 있게끔 다 열어놨지. 다만 근데 이제 LPG로 실제로 참가한 팀들이 꽤 있어. 근데 문제는 연비가 너무 안 나오고 그리고 힘이 없다는 거.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열어놓은 이유는 다양한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기술의 발전 혹은 충전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창구를 열어놓은 거지. 그러면 전기차도 돼요? 전기차는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이 없을 거야. 규정이 아예 없는.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그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네, 일단 네. 규정이 열어놨는데 아직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차만의 규정은 없는 것 같아. 그건 좀 한번 더 찾아보자. 네네,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에도 니르브링크에서는 전기차가 달려본 적이 없는 20다시 내구 레이스 기준으로 달려본 적이 없는. 르망은 있지. 르망은 이 게러지 56이라고. 네네. 르망은 다 55개의 게러지를 열어놓거든 항상. 네네네. 그 55개, 그러니까 뭐 적어도 54개, 뭐한 20몇 개 팀이 네. 들어오는 거지. 근데 한 게러지는 항상 굉장히 실험적인 어떤 팀들을 위해서 하나를 열어놔. 여기는 규정의 어떤 제약이 굉장히 느슨해. 그래서 네네. 이걸 활용했던 팀이 닛산이야. 닛산이 이제 전기차, 네. 이 델타 형태로 생겨 삼각형 형태로 생긴 네네네. 그 전기차를 갖고 왔었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참가를 했었는데 폭망했지. 시원하게 망했지. 자, 실험 정신이 많은 너무 강했어. 닛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우디만 디젤 엔진을 레이스카로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요. 드디어 이제 네. 이 사실은 아우디가 1999년서부터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아우디 팬들은 좀 싫어할 것 같은데 빈집을 털었어. 경쟁자가 없어. 그쵸. 누구와 경쟁을 해 아우디랑.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 그냥 빈집을 털어먹었어요. 아우디가 독보적이야, 황제야. 하지만 이것도 그냥 볼 수 없잖아. 네.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푸조가 들어옵니다.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지. 네.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이 독일 회사 못지않게 디젤 엔진을 정말 잘 만드는 회사. 그쵸. 프랑스 회사들이 디젤 엔진을 상당히 잘 만드는데 뭐 막상 프랑스만 가봐도 디젤 차가 정말 많거든. 네. 근데 푸조가 이제 보니까 아우디가 TDI로 아주 디젤 엔진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볼 수 없잖아. 배 아픈 거지. 우리 만들 수 있는데 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908 HDI로 2007년 들어오지. 2009년에 르망 24시에서 우승을 해.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네. 사실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푸조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레이스카 퍼포먼스 면에서는 아우디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었다라는 게 중론이야. 왜냐하면 이걸 어디서 비교할 수 있냐면 네. 예선 퀄리파잉을 네, 해보면 푸조가 항상 빨랐어. 근데 문제는 이 내구 레이스는 결국은 네.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레이스라는 게 그 경기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 네네.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아우디가 한 수 위였던 거야. 그쵸. 내구성이라던가 네. 내구 레이스의 본질을 아우디 너무 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하지만 푸조는 애석하게도 일단 좋은 차, 네. 좋은 드라이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있겠다. 이거를 본질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야. 그래서 결국 2009년에 우승을 했는데 네. 아우디가 앞뒤로 샌드위치를 해서 다 이겨버리니까 아우디가 뭐 10번 이상 우승을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네. 푸조가 한 번 우승했다고 해서 이거 뭐 아우디의 우승을 뭐 어떻게 그 빛을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시즌은
르망 23은 빼놓고 나머지 시즌 다 우승을 했거든. 아, 근데 푸조가 종합 우승을 했다라는 거를 아무도 몰라. 아, 아우디가 그 해 르망 24 우승했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푸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차,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운이 없었던 거지. 운이 없어서 결국은 2012년에 네. 2012년에는 진짜 대박이었거든. 그때는 디젤 하이브리드를 갖고 나왔거든. 준비를 했었어. 네. 하지만 폭망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또 지면 어떡하니.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지. 일단 2009년에 이 르망 24시에서 푸조 908 HDI 차량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게 그 당시에 우승을 1등, 2등을 동시에 차지했어요. 네, 동시에 차지했고 차량 자체가 12기통의 5.5리터 디젤 트윈 터보 거기인데 734마력에 122토크라고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거의 사기적인. 근데 참 이거 안타까운 거는 모르는 근데 푸조가 디젤을 어느 정도로 잘 만드냐면요. 기존의 디젤 엔진들은 불과 한 10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연비가 엄청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최고 출력이 정말 좋은 차량들. 토크가 좋거나.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뭐 트윈 스크롤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로 출력, 뭐 동급 대비 2.0 디젤이라고 하면 동급 대비 출력 높였지만 이제 디젤을 잘 만드는 거의 기준은 바로 배기가스가 얼마큼 덜 나오냐거든요. 네, 근데 푸조는 WLTP에서 그 브랜드 최초로 전 차량 시험을 맞아. 들어간 전 차량이 다 오케이, 다 승인이 날 정도로 DPF를 많이 사용하는데 DPF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요소수를 넣는 SCR 방식을 사용할 거냐 이걸 두 가지를 선택하지만 푸조 특허로는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써요. 지금 디젤을 가장 잘 만드는 그리고 배기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푸조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참 네.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좀 하여튼 운이 없었어. 네.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운도 좀 없고 네네. 아우디가 너무 잘했어. 그래서 어쨌든 아우디는 그 이후에도 네. 푸조가 일단 철수한 이후에도 잠깐 이제 아우디가 이제 최종적으로 2016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네. 포르쉐 토요타와 경쟁을 하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잠정적으로 르망은 철수를 하는데 네. 철수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디젤 엔진을 계속 고집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잘 개발된 근데 사실은 그 시기가 디젤 게이트가 있었던 그 시기하고 맞물리거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디젤 엔진을 끝까지 고집을 했었고 심지어 뭐 디젤 하이브리드 네. 뭐 이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이제 레이스카에 투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TDI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아우디의 고집은 네. 뭐 상당했었고 그리고 자부심도 있었을 거야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사실은 디젤 엔진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용은 가능해. 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이제 빡세지는 거지. 이제 환경 규제가 이거를 이제 못 따라간다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뭐 디젤 엔진이 레이스 무대를 어떤 거의 평정했던 그런 네.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더더욱 뭐 물론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그 극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디젤 엔진을 갖고 오는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위험 부담이나 혹은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아마 뭐 서울시만 해도 이제 노후 경유차는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디젤 레이스용 디젤 엔진을 별도로 개발하는 회사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